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에 대한 알짜 정보만 전해드리는 건강지킴이 홍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남성분들 그리고 그중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갱년기 이후에 남성분들에 대한 의료 정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갱년기 남성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흔히 뭐 남성도 갱년기가 있나 여성들만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고 갱년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물음표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전문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갱년기 남성 혹은 갱년기 이후의 남성분들이 말 못할 고민들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성 갱년기 특히 성기능 저하와 성기능 치료 그리고 수술에 관한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최준호 비뇨기과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준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흔히 갱년기 하면은 여성들을 떠올린 텐데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 자, 남성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의 갱년기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네, 여성의 갱년기는 대개 40대 후반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얼굴 홍조 같은 일률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남성은 30대 후반부터 1년에 1%씩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도 많고 대개 이제 40대, 50대 정도 되면 발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성욕도 많이 감소하고 우울감이나 근육 감소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성들의 갱년기란 30대 후반부터 조금씩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증상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발기부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바로 그 갱년기 남성들의 그런 발기부전에 대한 해결책입니까? 도움이 될 만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남성들의 갱년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치료를 잘 하면 20, 30대 못지않게 활력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를 정확하게 장단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오늘의 내용이 부부 생활에도 좀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기부전. 사실 이게 뭐다라는 건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이가 들고 노화 현상이 오고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속에 혈관, 신경, 호르몬 그리고 해면체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나빠지게 되면 해면체 속으로 피가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혹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해면체가 이전의 풍선처럼 탄력적으로 피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금방 피가 새어나가서 시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발기부전이라고 하고 대개 성관계 10회 중에 3회 정도에서 이런 강력한 강직도가 나오지 않으면 발기부전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네, 지금 의학적으로 발기부전이 뭔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원인을 좀 더 의학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네, 가장 큰 원인은 노화 현상입니다.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과음이나 스트레스나 담배를 많이 펴도 발기부전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안 좋은 인자들이 서서히 몸을 공격하게 되면 노화 현상과 여러 가지 불규칙한 생활, 당뇨, 고혈압 등으로 조직 자체의 변성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탄력적으로 피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골반 쪽 수술, 예를 들면 전립선 암이나 대장암 같은 수술 이후로 발기에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들이 손상받아서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 투여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이제 우울증 치료하는 약물들 중에 발기를 안 좋게 하는 그런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도 한 10%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기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음경 해면체에
확장과 함께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면 네.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서 발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갱년기다, 뭐 호르몬이 감소됐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호르몬 감소가 문제라면 호르몬 치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20, 30대 젊은 층에게 나타나는 뭐 심리적인 요인,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발병하는 거는 정말 이 시기에 발기부전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거나 자유행위를 즐겨하신다면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런 강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운동이나 금연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회복에 대한 발기가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특성이 자기 발기가 안 좋은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본다거나 주위 친구들한테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이유는 잘 정제되지 않은 그런 무분별한 정보들이 그 환자분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발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로 잘 회복되지 않으면 먹는 경구 발기약을 투약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 30대 젊은 층에게는 발기부전이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일단 젊은 나이는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고 문제는 이제 나이 든 50대 갱년기 남성들일 텐데요. 일단 갱년기 남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단계적인 치료법이 있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되나요? 1차적으로 경구 약물을 투약하게 하고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보충요법을 시행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또 한 달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하고 비교적 그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구 치료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심한 경우, 예를 들면 우울감이나 성욕이 많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피로도가 많이 쌓여가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 문제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1차 치료도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하기 1시간 전에 약을 먹어야 되고 간혹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눈이 충혈을 된다거나 혹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코 막힘 같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2차 치료로 넘어갑니다. 2차 치료는 발기시키는 약물을 음경해면체에 바로 주사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발기약을 위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올라와서 음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경에 주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1차 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비교적 발기 강직도도 강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주사를 통해서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을 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해면체에 계속 주다 보면 해면체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2차 치료에 이렇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자주 재발되면 3차 치료로 넘어갑니다. 3차 치료는 음경 해면체 내에 보형물을 삽입해서 음경을 발기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1차적으로는 경구 치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약물 주사 요법 이것도 안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제 뭐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경 보형물 삽입술 굴곡형과 팽창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예, 굴곡형 보형물은 딱딱한 막대 모양의 보형물입니다. 이것을 해면체 안에 넣게 되는데 이 막대의 부피로 인해서 해면체는 항상 발기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부리고 펴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표시가 나거나 하는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고 만졌을 때 안에 딱딱한 뼈대 같은 게 만져지는 것도 또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장점이라고 하면 기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고장이 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팽창형 보형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개의 풍선 조직, 실린더라고 하는 이 풍선 조직이 음경 해면체 우측과 좌측에 각각 들어가게 되고 이 해면체를 발기시키는 생리식염수가 담긴 주머니가 방광 옆 아랫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의 흐름을 조정하는 버튼이 음낭 안에 숨겨져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아주 자연스럽고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고 내시경 시술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10년, 20년 되면 고장이 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교체하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경 보형물 삽입술, 굴곡형과 팽창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저희가 사진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림으로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들으실게요. 예, 이 자료가 이제 굴곡형 보형물을 삽입한 상태의 음경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구부려 놓고 있다가 발기 때 펴는 형태죠. 음경 굵기는 계속 발기가 돼 있는 상태로 똑같고 평상시에는 구부리고 관계 때마다 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고장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팽창형 보형물이 삽입된 상태입니다. 방광엽 아랫배에 저 물주머니가 생리식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백이 되고요. 음경 쪽에 있는 기다란 막대 모양의 풍선이 실린더라고 하는 해면체에 들어가 있는 풍선 조직입니다. 그리고 음낭에 들어가 있는 저 버튼이 물의 흐름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아랫배에 있는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음경 실린더로 오게 되면 발기가 되고 성관계 이후에 또 음낭 안에 있는 버튼이 다른 쪽을 누르게 되면 실린더에 있는 물이 다시 아랫배에 있는 백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발기는 죽게 됩니다. 나중에 동영상이 나올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떤 게 굴곡형이고 어떤 게 팽창형인지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형태의 보형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굴곡형, 팽창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제가 사실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발기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남성분들이 고민이 크기에 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도 되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런 고민들을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원장님 이 부분도 비뇨기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까? 음경 확대 수술이라고 해서 음경 굵기를 이제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음경 필러 확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유는 이 필러라고 하는 게 피부 같은 성분을 젤리 같은 형태로 만든 주사기이기 때문에 음경 피부 밑에 주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이물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로 절개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따로 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술 마시거나 샤워하시는 게 다 가능합니다. 주기적인 보충이 필요한 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로덤 확대 수술이라고 해서 대체진 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장점은 음경을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기도 확대 수술 같은 경우는 역시 필러를 이용해서 기두 피부 밑층에 라미나 프로프리아라고 하는 층에 주입하게 되는데 그럼 기두가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한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커지게 되고 기두신경을 둔화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조류가 많이 호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혹 그 길이 연장 수술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보형물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평상시 길이가 상당히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남성 갱년기의 그런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47세 남성인데요. 젊었을 때부터 조루와 작은 음경으로 성관계나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발기도 잘 되지 않아 우울감과 짜증으로 아내와 다툼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지금 사례에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고민이 많으셨던 분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최근 많이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다툼이 많아진 거는 전형적인 40대 중반 이후의 갱년기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남성 호르몬이 기준치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많이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기에 있어서는 환자분이 20, 30대처럼 아주 좋은 발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일리 요법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용하겠죠. 그러면 조조발기도 좋아지고 성관계 때 따로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경이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언제쯤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한 10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으니 10년 이후에 만약에 먹는 약으로 이렇게 안 될 때 그때 주사약으로 한번 해보고 주사약이 싫다면 그때 수술을 고려해 보자고 해서 지금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수술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선뜻 결정해서는 되지 않고요. 수술이 마지막 답인가에 대해서 다시 의문점을 제기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해결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이렇게 보형물 삽입술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 지금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경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78세인데요. 현재 당뇨,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1년 전부터 발기약을 2알 먹어야 약간 발기가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만성 질환을 앓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치료를 했나요? 네, 뭐 당뇨 고혈압이 있지만 그 고령이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조절되면 나이나 당뇨 고혈압은 전혀 수술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장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약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주사약물 치료를 권해드렸는데 주사약물 치료가 해면제 약물을 주입할 때 약간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참고 약물 주입기를 10초간 움직이지 않고 음경 해면체에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어야 되는데 네. 환자분은 이제 반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약물 주입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발기가 되고 어떨 때는 발기가 안 되니까 환자분이 많이 짜증도 나고 또 현재 당뇨 고혈압 약도 있는데 전립선이 상당히 70g 이상으로 커서 약도 한 4알 이상으로 복용하고 계시고 환자분은 발기부전 수술을 하면서 또 비대증 수술을 같이 원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고령이지만 전반적으로 만성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일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먼저 하고 서리피스 수술을 진행해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현재는 소변 상태도 상당히 좋아지고 발기도 잘 돼서 사모님과의 관계도 원활하고 자존감도 많이 생기고 좀 더 노령이지만 활력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듯 노령 인구들은 발기부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이 보통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2가지 시술을 반드시 잘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받는 게 환자에게 아주 유리하고 수루 관리에도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이렇게 약물 주입도 실패,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한 그런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후가 좋은 사례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의 상태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사례를 통해서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 원장님께서 계속 뭐 3피스 이야기를 해주셨고 보형물 삽입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그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경 해면체에 저 노란색의 기다란 실린더라고 하는 기다란 풍선이 오른쪽 왼쪽 해면체에 각각 들어가 있고 네. 버튼을 누르면 아랫배 방광 옆에 있는 물주머니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저 실린더로 오면서 발기가 됩니다. 성관계 이후에는 다시 버튼의 다른 쪽을 누르게 되면 음경 해면체에 있는 그 생리식염수가 다시 백 쪽으로 빠지면서 발기는 죽게 됩니다. 네, 지금 어떤 것들이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발기가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궁금한 것이요. 이거 혹시 만약에 상대방에게 이 삽입술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면 잘 느끼기 못할 정도로 좀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예, 서리피스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져도 사실은 잘 모르고
형태가 자연 발기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그 내시경 시술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대부분 또 젊었을 때보다 강직도면이나 음경의 굵기는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도 단점은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음경 몸통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해면체에만. 네네. 기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발기라고 하는 거는 음경도 커지고 기두도 커져야 하는데 예. 기두를 크게 하는 재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0.5에서 1cm 정도 짧아지는 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대신 강직도나 음경 굵기 면에서는 네. 젊었을 때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다 거기에 만족하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니 의학의 발전에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남성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남성분들 정말 말 못할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또 다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세 남성으로 3년 전 전립선암으로 로봇 시술 후 암은 치료가 됐지만 발기부전과 요실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요실금은 조금씩 호전해 보이고 있지만 발기부전은 경구발기부전약을 매일 먹어도 좀 통 차도가 없습니다. 발기가 안 되니 매사에 좀 예민하고 짜증이 쉽게 나고 아내와도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과거력상 당뇨, 고혈압,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로 투약 중입니다. 라고 지금 사연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전립선 암 치료까지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셨나요? 네, 뭐 당뇨, 고혈압, 스텐트 시술, 전립선 암 모든 게 다 스리피스 수술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립선 암을 수술하게 되면 전립선 뒤쪽으로 지나가는 발기에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손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로봇 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신경과 혈관의 손상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수술 이후에 3개월까지 발기가 되지 않으면 그 신경과 혈관의 손상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약물 치료를 1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 발기가 되지 않으면 저는 발기부전으로 진단 내리고 미련 없이 수술을 시행합니다. 스리피스 수술 이후로 다시 발기가 되고 성생활이 가능해지면서 네? 자존감도 회복되고 새로운 남성을 찾았다고 이렇게 저한테 고마워하신 분입니다. 사실 전립선암 수술하고 3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좀 어리석은 짓입니다. 보통 네. 1년 지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뭐 무리한 수술로 인해서 혹시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뭐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수술이 중요한 만큼 수루 관리도 중요하고 예. 수술 이후에 병원에 일정하게 오시라는 날짜에 오셔서 점검 받으시고 주사나 약물 투여를 통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 수술 술기가 익숙치 않은 그런 술자들이 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인데요. 음경 해면체 길이를 잘못 측정하게 되면 특히 너무 짧은 보형물을 넣게 되면 기두 쪽이 밑으로 구부러지는 콩코드 비행기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콩코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길이가 이 스리피스 수술을 하면 0.5cm에서 1cm 정도 짧아진다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또 긴 보형물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긴 보형물을 넣게 되면 발기시마다 통증이 생기고 결국은 한 3, 4년, 4, 5년 지나면서 이 보형물이 기두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최준호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남성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발기부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삶의 질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는 것 또한 워라밸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갱년기 남성분들 중에 발기부전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분들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의 찾아가셔서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건강한 삶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